네, 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과 고영태 녹음 파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새로운 쟁점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기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특검이 구속영장도 재청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동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출석 요구를 무시를 하면서 잠적을 해 있던 상태였는데 돌연 이렇게 출석 의사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헌재 증인 신문길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소환장 자체도 사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리무중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경찰을 통해서 소재를 탐지하라고 했는데 예. 경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돌아왔죠. 그런데 안봉근 씨에 대해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법률대리층이 증인을 세우겠다. 연락이 됐다. 그래 다시 헌재 이제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 나온다고 해서 예.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자, 증거. 잠시만요. 네네. 자, 잠시 현장 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후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잠시 현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검은색 승합 차량에 탑승을 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시 반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 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한 명의 피의자에게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입니다.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10시 반에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에 먼저 출석을 했던 최경희 전 총장이 현재 서울지법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한 명의 피의자에게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재청구 결정은 지난달 25일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그리고 이인성 의료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네, 재청구 결정이 지난달 25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7일 만에 이뤄진 건데요. 당시 법원이 소명 정도에 비춰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 특검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료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증거 확보와 수사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여러 가지 안봉근 전 수석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예요. 최순실과 관련된 보안 손님으로서 청와대를 출입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당일날 관제에 있었다고 이제 여러 행정관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관제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근황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증언을 나온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이영선이랄지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오늘의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어떤 시간 끌기 예. 그런 의도로서 오늘 출석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출석 여부가 그 안전비서관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단 측이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전에도 계속 출석을 안 했잖아요. 또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내용이 다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소환장이 전혀 송달이 안 됐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하고는 연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출석은 반드시 할 것이다. 하지만 예. 내용은 뭐 과연 이게 탄핵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어떤 뭐 증인신문을 했을 때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모순된 증언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오늘의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또 보좌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집무실에서 또 만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까요? 아마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영선이랄지 윤전추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뭐 거의 유사하게 얘기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그 내용과 굉장히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김장수 안보실장이 뭐 서면 보고한 거랄지 아니면 관저에서 어떤 형식으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세하게 아마 질문에 답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뭐 시간별로 이전에 의견서에 예. 다 써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거의 뭐 유사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는 게 좀 일종의 지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연 전례는 그런 거죠. 일단 지난 처음에 그 헌재에서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복된 증인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몇 명에 대해서 헌재에서 채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17명에 대해서 또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17명에는 뭐 안봉근, 최순실 그다음에 또 22일 날 하기로 돼 있는 최순실 씨가 있죠. 예. 그다음에 정책 수석을 했던 누구죠? 안종범. 네, 예. 안종범 씨가 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안종범 씨나 최순실 씨도 이전에 이미 증인신문을 한 5시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다시 신청을 아주 중요한 증인이라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출석도 않고 또 송달이 전혀 안 돼서 행방이 오리무중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돼서 내보냈다는 것 자체는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하고는 계속 연락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 왜 처음부터 나와서 그 당시에 이재만이랄지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했잖아요. 소환장을 예. 보냈는데 이제 첫 기일에 출석을 전혀 안 했어요. 안에다 이제 와서 나오겠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탄핵의 심리기일을 굉장히 늦추겠다.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5일, 13일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탄핵기일이 3월 13일 이후로 가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7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도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7명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연될수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탄핵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익에는 부합한다는 거죠.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심리가 신속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심판 일정의 또 다른 변수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인데요. 대통령이 입장을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 헌재 직접 나올까요? 이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상정을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이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예. 첫 번째는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해서 증인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심리를 지연시키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39명 신청하고 17명 신청하고 또 지금 22일까지가 증인 신문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 또 그 전에 또 몇 명을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략적인 의도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호인 사퇴 문제가 있죠. 전체 변호인이 사퇴해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뭐 국선 변호인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측에서 어떤 변호인 없이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심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고려하고 있다고 법률대리인 측이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리길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헌재에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분을 채택을 해주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헌재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떤 시간의 지연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본인이 굉장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까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회 소추위원들이 아마 송곳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거기에 어떤 모순된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뭐 아마 나오지 않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도 1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일까지는 아마 의견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의 재판이 성수되어서 평일까지 들어간 찰나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꼭 받아들여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직까지 현장에서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자막으로 보셨듯이 박 대통령 측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요,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택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지연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 신문기일이 잡히면 일단 어떤 그 탄핵 심리에서 하루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 기일을 재판 기일을 늦추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나와서 뭐 우리가 연락이 됐으니까 반드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예. 아니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본인은 어떤 사정에 있어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증인신문 자체는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증인들 자체도 예. 제가 볼 때는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22일 날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증인신문기일로 잡혀 있는 22일 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증인을 출석하기로 돼 있지만 네. 그날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공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다음 길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출석을 불가피하게 못했으니까 다음 길에 또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인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정민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향후에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증인 소환을 했는데 증인이 만약에 심리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채택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부르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각 헌법재판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헌법재판소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현재 불출석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현재 인터뷰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렇게 일단은 지연 전략에 성공을 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만 전 비서관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박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뭐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명백해졌잖아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뭐
출석하겠다고 놓고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출석 자체가 보통 10시에 증인심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뭐 10시 5분, 10분, 네, 뭐 경우 때는 한 20분 정도 도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쭉 10시면 보통 9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뭐 플래시 세례도 받고 예. 기자들이 뭐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아직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보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잠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영태와 그 김수현 간의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은 그건 결국은 이번 그 탄핵 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고영태가 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고영태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안종법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진술과 증언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 파일에서 조금 고영태에게 불리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고영태의 이 사건에 관련된 진술이 거짓이다, 허위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녹취 파일과 이 사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나머지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불출석하리라고 봅니다. 네, 권선동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앞에서도 이제 말을 들었지만 고영태 파일이 이제 오늘 헌재에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인데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이것을 증거로 신청을 할까요? 일단 뭐 증거로 지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녹취 파일이 2,00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녹취 파일에 대해서 전체 좀 들어봐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2,000개의 파일 중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파일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는 2,000개 중에서 한 29개 정도가 고영태와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고원기획의 김수현 대표가 이제 녹취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아예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랄지 아니면 이제 사적인 대화, 꼭 고영태 아닌 사람과도 관련된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29개를 검찰에서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한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29개 말고도 나머지 부분에서 고영태가 어떻게 보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동조정 역할을 했고 지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제 TV랄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누가 엮었다 이걸 기획을 해서 언론과 검찰을 등에 업고 이런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거기서 누가 엮었다는 얘기는 아마 고영태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녹취 파일 중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한 번에 빵 터져서 마치 K스포츠 재단을 자신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본질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고영태가 저 녹취 파일 내용에 보면 이제 본인이 지금 K스포츠 재단할지 WK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벌로부터 돈을 받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모금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주인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를 장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최순실 씨라는 우리가 일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예. 고영태 씨도 그 일당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영태 씨가 그 일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자 역할을 하고 나는 여기를 벗어나서 이걸 내가 좀 먹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일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모금도 하고 뭐 KD 코퍼레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다 부탁을 해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고영태가 배반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이런 예. 탄핵 사유에 과연 본질적인 측면이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고영태 씨가 거기서 자기는 떨어져 나와서 어떤 자기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될 수 있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 사유와는 뭐 전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현재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난달에 이어 2차례 헌재 출석을 거부한 건데요. 대통령 측의 설득에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 불출석 사유서는 미제출한 상태고요.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고영태 녹음 파일은 탄핵 소추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던 아까 인터뷰가 나갔던 모습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현재 지난달에 이어서 2차례 현재 출석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통령 측의 설득에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불출석 사유서는 미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불출석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대거 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들이요. 지금 증인들 자체가요. 박근혜 예.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출석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5명 정도가 되는데 5명이 만약에 뭐 출석을 누구 할지는 뭐 아직 뭐 정해지지 예. 않았지만 일단 뭐 이번 주에서 첫 기일인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출석 안 했을 때는 이번 주 일주일 자체가 증인신문에서 정해놓은 기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일주일 또 지연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떠한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건 의도가 명백히 해줄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반드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심리 지연을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오히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는 게 사실은 헌법재판소 취지에도 맞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쭉 봤을 때 3월 초 선고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3월 초 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3월 초가 아니고 좀 늦어질 수 있어요. 3월 초나 3월 중순까지 늦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여러 가지 뭐 카드를 써서 좀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있지만 그것은 뭐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증인 신청 부분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또 증인 불출석한 경우에 새로운 심리기를 잡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헌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3월 13일 이전에는 헌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헌재에서는 이미 아마 재판관들이 초안 작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 한 2가지 정도 부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침해가는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이제까지 뭐 헌재에서 굉장히 뭐 공방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증거 가지고 공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반 잠시만요. 자, 네. 잠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경희 전 2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현장 보겠습니다. 네, 특검은 지난달 22일에도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업무 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지난 11일 다시 한번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간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작년 초 최순실 씨의 부탁에 따라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애워싸고 많은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법원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최 전 총장의 영장실질심사 잠시 뒤 10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또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서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정 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심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이 정 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김 전 학장이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최 전 총장이 현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부로 이동하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에도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법원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 전 총장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텐데 이번에는 기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 발부된 사례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아마 소명 부족으로 그렇게 영장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소명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숙 전 학장이랄지 남궁원 입학 처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경희 전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또 특검에 조사할 때 그랬어요. 최순실 씨와는 학부모와 뭐 학교와 관계다. 그래서 만난 것도 뭐 한두 번 정도다 그랬는데 사실 그 호텔에서 뭐 세네 번 정도 만나서 이화여대 뭐 한식과 관련된 특히 프랑스 요리학교와 관련된 분소를 설치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어떠한 딸인 정유라가 입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점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수 전 학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바로 그 이후에는 최경희 전 총장이 다 지시를 한 것이라 그렇게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많은 걸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재소환됐었습니다. 고강도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렇게 다시 불러서 재소환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어제만 15시간이나 뭐 조사를 또 받았죠. 그런데 뭐 결국 재소한 이유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뇌물을 받은 사람, 이게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에 대해서 법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자체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기 전에 이미
또 엄청난 보강 수사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지만 최순실 씨, 그러니까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했고요.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부를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부터 조사를 하겠다 해서 먼저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영장 청구할 때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예.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는 미르나 케이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정유라 씨를 위해서 220억 정도의 어떤 특혜 지원 이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430억 정도 뇌물이었는데 금액은 아마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해서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예. 어떤 영장 범죄 사실이었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보강 수사를 많이 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외 거기 특혜 준 거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지금 사실 합병된 이후에 지금 현행 법상 이제 순환출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의한다고 한다면 삼성 SDI가 삼성물산 가지고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를 처분해야지 예. 이 지금 순환출자 그 고리가 해소가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1,000만 주를 팔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삼성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에서도 500만 주를 좀 줄여달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경제비서관인 최상목 비서관을 통해서 그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김학현 부위원장한테 이제 압력을 가했다. 이제 예. 그런 증거들을 비롯해서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상장에서 특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금융 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로비, 이제 그런 부분 대가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보강 수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잠시 또 헌재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저 속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현재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측의 대표 대리인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까지 헌법재판 심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 좀 어떤 격이 좀 떨어진다. 뭐 예. 이런 얘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근데 탄핵의 어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래도 거물급 인사를 좀 영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헌법재판소 관련된 사람이 제일 뭐 헌법재판을 잘 알겠죠. 그래서 예. 이동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어떤 속성이랄지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동호 전 헌법재판관을 대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7인 체제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우려도 있고 이정미 재판관 이후에 현재 후임 재판관 선임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후임 재판관 참 상당히 굉장히 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예. 아니 법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탄핵 심리가 언제 끝날지는 뭐 우리가 3월 중순 뭐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으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6년간의 어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예.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이제 이상적인 것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 결정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3월 13일 이후로 갔을 때는 과연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을 해서 예. 임명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